그리고 한 가지 뭐 한 분이 안 들어오셔서 저기 하면은 말씀드리면 강의를 그러니까 업계에 제3법을 강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들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하나 좀 팁을 좀 드리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 강의 저 강의 다 들으시고 이제 거기서 선택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례반을 갑니다. 1차, 2차를 가고 모의고사를 가는데 제가 좀 희한한 걸 봤어요. 뭐냐면 같은 내용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수님한테 듣고 오셨던 분이 제가 사례반을 하면 거기서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뭐 힘들어 하시는 것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참고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교수님을 딱 정해서 그걸로 계속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는 방식은 강점이 있고 그리고 좀 있는데 그거를 약간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이 이어집니다. 기본반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사례 1, 사례 2,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가고 그 중간에 이제 암기 노트 강의를 하는데 사례 1은 어떤 강의냐면 일반적으로 했던 기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기 위한 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례 2는 모의고사를 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론을 좀 사례를 통해서 이해한 거를 조금 문제 중심으로 좀 저기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반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제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시고 가셨으면 물론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신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이 좀 덜한데 처음 하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했던 전체적인 그다음 그 보험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공단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심평원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보험 가입자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희는 실손 의료비 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얼마를 보장할 건가. 그래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실손 의료비 보험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가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보험 시장에서 봤을 때 이거 지속 가능한가? 내가 손해사정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의 최대 관점인 것처럼 실손 의료비 보험의 전체적인 맥락이 지속 가능한가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손해율이었고 그 다음에 그 손해율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것들이 비급여였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그걸 조율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나온 법이 뭐냐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통제할까?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있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특약으로 빼버렸다. 그리고 노후 실손이라는 걸로 따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내 실손 얘기했던 국내 실손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실손 의료비는 몇 가지 실손 의료비 보험 종류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뼈대입니다. 요거 하나만 알면 거기에서 추가되고 빼고 그런 것만 하면 되니까 요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해 입원, 상해 통원, 질병 입원, 질병 통원으로 해서 네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표로 이렇게 딱 하면 상해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하는데 물론 피보험자이겠죠. 피보험자가 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분이 상해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받는다. 여기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받는다. 통원은 입원하지 않고 통원하에서 치료받거나 처방 조제라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용어의 정의 잠깐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야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그리고 뭔가가 그런 게 있다더라 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다른 건 없는데 용어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분히 계약법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계약법하고 겹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여기에서는 보험 계약을 얘기하겠죠. 진단 계약이라고 했을 때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나는 언제 이거 치료받은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 진단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걸 진단받고 그걸 갖다가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 계약이라고요. 보험증권은 이 부분은 뭐 계약이 성립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보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로 딱 발걸음을 하거나 이 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보험증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험 가입한 그런 현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지 뭔가를 되는 거지. 보험증권을 보내주지 않고 뭐가 큰 사고가 났어요. 엄청난 사고예요. 그래서 봤더니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 봤더니 담보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꽝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보험증권입니다. 계약자,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니까 구조는 이거죠. 보험회사를 그냥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회사가 있고 계약자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있는 거죠. 수익자가 있습니다. 회사와 이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다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그렇죠. 피보험자는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가 다친 걸 보상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다친 거를 보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낸 사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수익자는 돈은 내고 다쳤어요. 근데 받을 사람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그 다음에 보험기간은 말 그대로 보상을 책임지는 기간인 거죠. 딱 했더니 보장을 책임지는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아니면 이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보험회사 대신에 회사를 얘기하겠습니다. 회사다 그러면 보험회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외 여행 중 사고, 여행 중이다라는 용어가 나오면 주거지를 출발하여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건 계약법에서 쓰는 그거죠. 그 내용이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 중이라는 게 꼭 해외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택시 타고 가다가 사고도 된다라는 거죠. 복리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일은 많이 나오는데 토요일하고 관공서 공휴일 한다고 하면은 일요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휴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업일 30일이다 그러면 30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공휴일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영업일만 있는 3일, 그 영업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상해는 단어가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라는 것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상해 보험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상해 보험 계약은 그러니까 상해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한 보장하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의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라는 사람이고, 약사 이제 의료기관, 여기 보면 여기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종합병원이 있는데 나중에 통원의료비 할 때는 병원, 의료기관의 병원이 종별로 나뉘어져요. 그래가지고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이 또 나뉘어져요. 그래서 종합병원이 다 공제액이 똑같냐? 그렇지 않다.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이다라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그 다음에 병원.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그냥 보통 병원이다라고 하면 병원 의원을 말한다. 그 다음에 조산원이 제외된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입원한다라는 기준은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질병 상해가 되겠죠.
그거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거가 먼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자택에서 치료가 곤란하다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택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건 통원으로 가겠죠. 첫 번째, 치료가 필요하고 자택에서 곤란하여서요. 인정된 의의에 입실해야 된다. 곤란하여 입실해야 된다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 됐는데 관리를 받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외출해버렸어요. 외박했어요. 막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해서는 거기 부분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입원 일당에서도 그 부분에 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원의 정의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주 읽어보시면 처음에 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낯설죠.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은 누구 하면은 이름을 알아서 그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 하면은 그냥 탁 떠오르듯이 이게 그냥 탁 들어옵니다. 눈에 탁 찍히듯이. 의료기관이라고 한다면 아닌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 의무대 치매 요양원이죠. 요양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재산보험에서는 저기 별로 이게 하지 않는데 이게 장기 요양 등급으로 측정을 받으면 병원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또 요양원에서 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준병실이라는 게 나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여 병실료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병실이다. 그렇게 한다면 아까 우리가 공단 부담과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급여고 그 다음에 비급여라고 했습니다. 기준병실이라는 것은 보통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 부담이 일정 부분 생긴다는 소리예요. 근데 보통은 6인실이 기준병실이 됩니다. 6인실, 4인실 정도까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2인실부터는 기준병실을 초과해서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급병실료 차액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또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낸 비용이 뭐냐면 실제로 낸 거는 본인 부담 여기 부담 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것이고 상급병실 사용했으면 여기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실제 한 거에서 기준병실 요 하면은 보험료가 되겠죠. 지급한 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빼겠다 그러면 요것만 나오는 게죠. 그래서 이것이 상급병실로 차액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입원 신료라고 돼 있는데 입원을 하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입원 신료, 입원 재비용, 입원 수술비. 그러니까 입원 신료는 말 그대로 여기서 식대까지도 다 됩니다. 관리료까지 들어가는데 그거하고 입원 수술비가 있어요. 그러면 입원 신료하고 입원 수술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입원 재자라는 게 모두 재자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입원 재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 재비용은 그 외에 모든 거니까 검사료, 진찰료, 뭐 이렇게 처방료, 이학료,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입원 수술비는 수술료, 마취료, 수술 재료비. 여기 보면 처치료라는 게 있어요. 수술과는 좀 대조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입원 의료비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입원 신료, 입원 재비용, 입원 수술비, 상급병 실료 차액이 왜 따로 나왔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입원 신료가 되는 거죠. 입원 신료에는 기준 병실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상급 병실. 용어가 되니까 이게 상급 병실로 차액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입원 수술비가 있다는 거죠.
입원 진료, 입원 수술비를 제외한 입원 재비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 입원 의료비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실손 의료비 보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입원 의료비입니다. 입원 의료비. 그러면 입원 의료비가 뭘로 돼 있냐라고 보면 입원 진료, 입원 재비용, 입원 수술비. 입원 진료에 상급병실 차액이 있는데 왜 따로지? 라고 하면 상급병실료 차액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내가 돈을 내는 것은 실제 내는 것은 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이 더한 것을 낼 거예요. 근데 기존 병실료를 뺀 게 상급병실료 차액이래요. 그러니까 입원 진료는 그냥 기존 병실 것만 들어가 있는 거죠. 상급병실료는 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입원 의료비에 상급병실료 차액이 들어간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왜 들어가야 되냐? 용어의 정의가 다르다. 그래서 기존 병실과 병실료와 상급병실료 차액은 다른 의미다라는 걸 갖다가 용어의 정의로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 한도. 한도까지 기존 입원료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 모르겠는데 약간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원이죠. 아까 입원화의 정의하고는 동일한 게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점은 질병 상해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근데 여기에 보면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한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까는 자택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에 입실하여라고 그랬잖아요. 병실에 입실하여. 근데 여기는 그리고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접는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서 치료가 곤란하여서 입원하여서 치료한다는 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처방 조제는 인정된 경우도 똑같겠죠. 처방전으로 약국의 의사가 조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방 조제 입원한 경우에는 약국에 가지 않고요. 그 병원에서 그냥 타요. 입원한 경우에는. 그렇죠. 약국에 나가진 않죠. 나가본 적이 없죠. 입원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타는데 그거가 처방 조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건 통원을 얘기하겠죠. 통원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처방 조제는 통원으로 인하여라는 말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은 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 조제는 통원이다라는 것. 그리고 외래 재비용은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진료, 입원 재비용, 입원 수술비가 되는데 외래로 통원했다 그러면 입원 진료가 없어지겠죠. 요것만 딱 빼고 입원 대신에 외래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외래 재비용이라는 말은 외래 수술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래 수술비는 통원 중이라는 말이 속 들어가야겠죠. 수술했던 거, 마취료, 수술 재료. 그러니까 입원하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그렇게 또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또 목표로 또 그런 의학기술들이 발달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다. 처방 조제비는 아까 처방 조제를 하는데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방 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 조제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의 처방전에 따라서 약국에서 처방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원 의료비는 아까 입원 의료비는 입원 진료, 그 다음에 입원 재비용, 입원 수술비, 그 다음에 상급병실료 차액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진료는 빠지겠죠. 외래니까 당연히. 그래서 외래 재비용, 외래 수술비, 처방 조제비까지가 외래 통원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용어 중에 이제 자주 사용할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아까 우리가 요양급여, 급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급여와 비급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말로. 근데 급여에 공단 부담 비율이 있고 자기 부담 비율이 있다는 거, 본인 부담 비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은 보험, 말 그대로 보험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걸 현물급여라고 하죠. 내가 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정해진 어떠한 병원에 가서 내가 실제로 치료를 행위를 받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대부분이죠. 진찰부터 해서 처치, 수술 이런 부분들. 통합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을 얘기하고 의료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료급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용이 이제 조금 좀 깊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왜냐하면 문제를 풀 때 이 용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공단에서 부담을 하죠.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이 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급여 중 공단에서 체크하는 것은 본인이니까, 본인 부담금이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내는 게 있고, 이거는 급여죠. 다시 그림을 그리다고 한다면 급여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인 거죠. 공단 부담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급여예요. 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본인 부담금만 확대해 보자는 거죠. 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1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얼마 뭐 이렇게 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낸 게 4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101만 원이 내 만약 기준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300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는 내지만 300만 원은 뭐 한다라는 거냐면, 본인 상한제라고 해서 환급 기준이 변경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초과하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돌려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 가지를 우리가 재산보험을 보고 있고 실손의료비 보험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보험회사에다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재산보험에서 실손의료비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는 실손이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낸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400만 원 중 300만 원은 내가 냈나요? 실제로 내가 냈죠. 근데 나중에 내가 돌려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돌려받았으니까 내가 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에 의한 본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내가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보상 대상 의료비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본인 보상 대상 의료비에는 내가 내지 않은 부분이 있죠. 나중에 돌려받든 사전 사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 의료비에 포함이 되어야 될까요? 안 되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내가 낸 게 아니니까 돌려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보상 대상 의료비에는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책사항에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해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이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이 낸 비급여는 아니죠. 비급여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상 대상 의료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긴 하겠는데, 아까 실손의료비 보험할 때 우리가 명제 하나 딱 생각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지속 가능한가라는 거였어요. 거기서 손해율과 그 다음에 비급여와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손의료비 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아까 의료비에는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입원 의료비에는 어떤 항목이 있었냐면 입원 진료,
입원 재비용, 입원 수술비, 그 다음에 상급병실 차액이 있었고, 통원 의료비에는 뭐가 있었냐면 외래 재비용, 외래 수술비, 처방 조제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의료비긴 한데 보상 대상이 돼야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자기 부담 비율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자기 부담 비율을 정하기 이전에 보상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한번 측정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면책 사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이의 최고의 화두는 뭐냐면 살을 어떻게 뺄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어떻게 1차를 합격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직업과 이 자격증 시험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졸업하기 전에 어떻게 자격증을 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되겠지만 제 아이는 비만이에요. 비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비만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안 되나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의사에 가면은 비만 전문 해가지고 클리닉 해가지고 막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준다가 아니라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갔어요. 클리닉 가가지고 그러면 진찰을 받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이러이러 했더니 그러면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검사를 하겠죠. 효율적으로 따지는 검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CT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 두께가 얼마인지를 딱 나와요. CT는 무가 이렇게 딱 있으면 무를 이렇게 탁 잘라서 위에서 보면은 딱 나오듯이,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탁 잘라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나오겠죠. 단면을 자르면. 그렇죠? 그러면 등 쪽에는 이렇게 척추뼈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을 거죠. 그죠? 뭐 혈관도 있을 것이고, 장기도 뭐 이렇게 있을 것이고, 창자도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배를 잘랐으니까. 갈비뼈는 없겠죠. 배를 잘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어떻게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나오는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게 뭐죠? 지방이죠. 그렇게 해서 CT 촬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체질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방 비만이긴 하지만 뭐 콜레스테롤 검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피 검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약을 먹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극단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위절제 수술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방 흡입 수술을 받아야겠다. 그런 수술에까지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 받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요즘에는 예방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좀 돼 있는 것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죠. 그래서 진찰료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통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입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나오겠어요? 통원 의료비가 나올 것이고 입원 의료비가 나올 것이죠. 그렇죠. 입원 의료비에 입원했다고 하면 입원 신료가 나오겠죠. 수술했다고 하면 입원 수술비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처치 같은 거, 검사 같은 거 했다, 그건 뭐죠? 입원 재비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 그러면 보상 대상 의료비인가라면 보자는 거죠. 과연 보상해줘야 되냐?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면책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중에서 면책사항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상대상 의료비는 아까 상급병실로 차액할 때도 내가 실제 낸 거를 얘기했어요. 그쵸? 내가 실제 돈을 내놓고 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실제 부담 액이 있을 거예요. 그쵸? 어느 병원을 가든 어느 의원을 가든 했어요. 거기서 뭘 뺀다라는 거예요? 면책사항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것들은 다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써 있냐면, 근데 이 말이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 병실의 차액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죠? 상급 병실료 차액이죠. 여기까지는 상급 병실료 차액이에요. 근데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써 있어요. 면책사항과 상급병실료 차액 중에서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거, 근데 상급병실료 차액에서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먼저 하는 이유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면책사항하고 상급병실료 차액 중 보상하지 않는 것도 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상 대상 의료비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풀 때는 뭐라고 쓸 거냐면 상급 보상 대상 의료비 다음에 가로 열고 상차 제외할 거예요.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금액 중 이걸 갖다가 보상 대상 의료비로 뺀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를 아시면 좋아요. 예전에 상급병실료 차액은 50% 상급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50%를 여기서 빼주겠다는 소리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렇게 하면 알겠나요? 2번 보면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다라는 거죠.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는 입원 신료가 있고 입원 재비용, 입원 수술비가 있다라는 게 보이죠. 이제 글씨는 쓰지 않아도.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해줄 게 이게가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상급병실료 차액을 한번 띄워놓고 보자는 거죠. 상급병실료 차액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50%까지는 보상해 준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용어 정의가 있으니까 그리고 50%는 보상을 안 해주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보상 대상 의료비가 이 용어가 뜬금없이 딱 나온 것은 201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뭐가 나왔냐면 분담이 나왔습니다. 아까 중복보험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중복돼서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A보험사, B보험사에 가입이 돼 있어요. 실손이.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냐면 A보험사, B보험사 딱 했더니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개를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효과가 되냐면 자기 부담 비율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손해율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거 하려면 어쨌든 내가 자기 부담 비율이 나와야지 본인이 돈이 조금이라도 내면은 한번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안 낸다 그러면 무조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제 금액을 넣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 자기 부담 비율을 조금이라도 하게 하자라는 게 변경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게 중복 가능하니까 상급병실료 차액은 어느 보험회사든 그냥 땅 떼어가지고 50%만 주면 돼요. 2분의 1, 2분의 1 해서 주면 되는데 이거를 그전에는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상대상 의료비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담을 할 때 상급병실료 차액은 따로 떼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과 이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여기서 분담하자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상 대상 의료비라는 말은 분담을 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근데 해외여행 중 다쳤거나 아니면 질병 그쪽에 여행 중 질병으로 인해서 국내 치료받는 것만 분담이 되는데 모든 경우에 보상 대상 의료비를 이렇게 사용해 버리면 논란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계산할 때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라는 걸로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빠지죠? 보상하지 않는 금액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면책사항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대상 의료비라는 내용이 들어온 것은 여기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분담을 하기 위해서 보상대상 의료비가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는 2분의 1, 1분의 1이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담이라는 용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분담이 발생하지가 않는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보상대상 의료비에서
꼭 상차를 제외한다라는 거를 갖다가 써서 우리가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야지 요 내용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에도 위배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대상 의료비는 면책사항 의료비를 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상 대상 의료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분류가 나눠지죠. 자기 부담 비율을 가기 전에 뭐가 되냐면 보상 대상 의료비다 보니까 실제 부담액에서 보상 제외 금액을 빼주는 거니까 면책사항을 알아야 된다는 명제가 딱 하나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율을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손해율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딱 하나 나왔는데 뭐냐? 면책사항이라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거 면책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으로 해서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지탄받을 게 아니죠. 그렇지만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안 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비만으로 인해서 치료받은 진료비, 수술했던 것 모든 것들은 뭐냐? 보상 대상 의료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비만으로 해서 언제 갔다 그러면 짝짝짝 긁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할 것만 우리가 계산해야지 보상하지 않는 건데 생각할 건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죠. 보상 책임액이 나와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대상 의료비에서 아까 얘기했던 비급여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자기 부담 비율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을 어디까지가 할 건가라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부담 공제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보상 대상 의료비에서 그러니까 면책사항을 뺀 게 보상 대상 의료비이고 거기에서 자기 부담부를 뺀 게 보상 책임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보상 책임액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적을 수도 있어요. 보상 대상 의료비에서 피보험자 공제 금액을 딱 여기 우리는 공제 면책 금액이라는 용어로 대신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 부담 공제 금액을 공제 면책 금액으로 저희는 얘기할 건데 그 금액 중에 둘 중에 작은 거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넘어서 버리면 그 한도까지만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수보험은 아까 얘기했던 그 다수보험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시험 볼 거는 예전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분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분담 나온다.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정된 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보험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다수보험이라는 것은 그냥 뭐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수보험이 될 수 있는 딱 하나의 요건은 뭐다? 여행 중이다. 왜? 국내 실손 의료비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면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입을 해야 하는 것들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특약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증식치료 주사료. 그래서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작년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정의 써라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써라.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지만 황당하기도 했던 시험이었는데 일단 요거입니다. 그래서 용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용어의 정의를 잘 내려야 된다고. 근데 내가 내리면 안 돼요. 보험회사에서 내린 용어의 정의를 내가 수긍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보험이 조금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용어의 정의를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아까 보상대상 의료비를 면책금액과 상급병실 차액 중 보상하지 않는 걸 빼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왜 나왔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보상대상 의료비는 딱 면책상하고 뒤에 빼놓은 딱 빼버리고 가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내 스스로 그거를 오해했을 때 거기서 먼저 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내 생각 방식, 내 방식대로 해석을 했을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수치료라고 한다면 학술적인 용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에서 이거에 대한 정의가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보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보신다. 그래서 시험 문제 딱 보다가 도수치료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도수치료로 가가지고 도수치료 용어 뭐였지? 그러면 그걸 한번 보시잖아요. 잠깐 이제 뭐 시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표준 약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의 정의가 딱 있으면 지금 이 용어의 정의는 잘 모르세요. 모르실 수도 있고 먼저 하신 분들은 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쓰는 용어하고 다른 개념일 수가 있으니까요. 도수 치료가 딱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 이제 이거 가지만 보상 대상 의료비가 딱 나왔다 그러면 보상 대상 의료비 가로 가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재산보험에서 틀리는 가장 틀린다, 어렵다라는 내용, 어렵다, 틀린다, 틀렸다, 아쉽다 라는 게 뭐냐면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은 문제 이해 자체가 문제를 딱 뭘 물어보는지를 어떤 걸 빼야 될지를 어떤 게 면책 금액인지 어떤 게 보상 대상 의료비인지 본인 부담 상한액이 나왔는데 이걸 언제 먼저 해야 되는 거지. 그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틀렸다. 뭘 물어보는지를 잘못 생각해 가지고 틀린 거예요. 아쉽다도 비슷한데 이거 내가 알고 있었던 건데 왜 내가 놓쳤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재산보험의 문제는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단서가 탁탁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래서 문제를 다 이해했다 그러면 재산보험은 다 푸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키포인트가 뭔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확실하게 내려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용어의 정의가 안 내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용어의 정의는 내 방식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한다고 한다면 그 용어가 나오면 분명히 가서 한 번씩은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 당연히 그렇지라고 해요. 근데 또 하나 빠져드는 단점은 뭐냐면 아 그렇지 했는데 한 달 동안 안 보잖아요. 뭐지? 라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가장 힘든 게 이 중에는 1차도 보시고 2차도 보시는 분들이 같이 봐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2차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는 딱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묻혀두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알았는데 이게 뭐지?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니까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다 보면 그냥 알아져요. 예, 그렇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는 그렇게 되고요. 5분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 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막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쉬고 할 수도 있으니까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